아니 이렇게 좀 다양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한 게 사실은 대비책이 보험인데 오늘 사연처럼 이 간병보험은 오히려 도움을 지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거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런 관련 민원들이 좀 많이 있나요? 네, 간병보험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민원으로 이제 추려볼 수 있는데요. 간병인 사용에 대한 기준에 대한 오해로 인한 문제, 네. 그리고 이제 가정간병이나 내지는 입원간병에 대한 보장의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장기 요양 등급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 네. 미충족으로 오는 그 지급 거절에 따른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현재 실제로 많은 사례들도 접수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다리 골절이 돼가지고 네.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간병인 지출 증빙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지출 증빙이 부족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약관상의 간병인에 대한 정의가 매우 명확한데요. 유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자 또는 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리고 실제 지출한 비용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나는 간병인을 썼습니다. 이거로는 부족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말 그대로 증빙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 간병을 돈을 주고 썼다는 부분이 입증돼야 되는 건데요. 비용 지불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뭐 보험회사에서도 줄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해서 보상이 안 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 있어도 간이 영수증이라든지 내지는 국세청에 신고된 현금 영수증이 아니거나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곳에서 이용한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실제로 가족 간병이나 지인들로 인한 이제 간병을 하신 경우에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 간병 하셔도 보장이 다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사실 이 말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사실 많은데요. 네. 가족이 간병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영수증을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간병을 내가 사용했다라고 하는 증빙할 수 있는 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중간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나 네. 플랫폼을 통해서 영수증을 증빙하실 수 있는 게 이 절차를 꼭 거치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족이니까 뭐 저희 그냥 알아서 주고받았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 안 되죠, 꼭 안 기억을 되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최근에는 많은 병원에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간호사들이 직접 간병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제도의 하나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 보험이 아니라서 지급받을 수 없는 사례이거든요. 약관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의 2에 의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간병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은 보장하지 않음. 와, 이거 사실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간병인데 이거 보장이 안 된다. 이건 사실 일반인들로서는 좀 알기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아마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과 내가 처한 상황이 맞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간병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나는 사람을 보내주는 보험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내줄 수 없는 곳에서 간병인을 사용했다든지 내지는 다른 사람, 뭐 가족들이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급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간호간병 통합병동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 해당 특약이 빠져 있다면은 이 또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원래 못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입한 보험과 내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간병보험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보다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 얼마나 받았는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한데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보험에 가입하면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보장을 못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치매 같은 그러니까 장기 질병 이런 거는 좀 보장이 잘 되는 편입니까? 안타깝지만 이 또한 아니었습니다.
치매 간병비도 단순하게 치매 진단만 받는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매에 대한 것도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도 치매를 진단받고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렇지만 해당 약관에서는 보행이나 식사나 목욕이 스스로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CDR 척도라고 하는 이제 치매를 진단하는 이제 등급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낮기 때문에 또한 지급이 거절된 사례도 많았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당연히 될 줄 알았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네요. 네, 간병보험에 관한 민원 중에 상당수가 보장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내지는 그 설명에 대한 오해, 내가 가지고 있는 간병에 대한 오해로 인한 사례들이었는데요. 간병보험은 특히나 상품이 너무 다양하고 그 조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름이 비슷하거나 같더라도 실제로 보장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 간병보험 있어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용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입원만 보장하는지 아니면은 요양 등급에서 뭐 등급을 받아야지만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뭐 가정에서 간병을 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약관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 이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내가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어르신인데 치매나 중풍에 걸려서 누가 돌봐줄 수 있는지, 뭐 가족이 와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뭐 외부의 간병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시설에 가야 하는 건지 이런 경우들을 따져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럴 것 같은데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은 보장이 부족한지 내지는 충분한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간병보험은 이름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전부다라는 점을 좀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보험은 늘 언젠가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입을 하죠. 그런데 그 언젠가가 닥쳤을 때에 보험이 작동하지 않는다면은 그 실망감과 그 손해는 상당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